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주식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정시는 등락폭이 아주 하루가 다르게 계속 돌아가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도 해외 정시 자주 보시죠? 자주 보실 거예요.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핵심이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금융의 기초가 되는 달러가 아주 이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 경제 보면은 외가에 있는 이제 투자 전략가를 좀 모셔서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하고 제가 보는 시장이 아주 동감이 많이 가서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앞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영향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좀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많이 다르시죠. IMF 시대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율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IMF 시대가 이제 지난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0년 됐죠. 또 다시 재연하려는 모습이죠. 어쨌든 그때 경제 체질하고 지금의 경제 체질은 완전 우리가 순위도 많이 바뀌었고 경제의 펀더멘탈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만 어쨌든 여러분 IMF 터지는 거,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터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다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꼭 10몇 년 한 번씩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많은 글로벌 지금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안 소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연준에는 진짜 마음 크게 먹고 달러를 계속 긴축으로 가져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면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때 금리 올리고 하고 할 때 물가는 계속 얘기해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죠. 경기 침체를 좀 불러오더라도 강하게 물가를 잡겠다. 좀 말이 좀 많이 이상하죠. 이상한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의 변화 구조가 IMF 시대가 다시 재현한다는 거죠. 아이러니라고 할까, 어떻게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미국 경제하고는 패권 전쟁 중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통용할 수 있는 수단이 통화 정책이 가장 강하다 말이죠. 전 세계를 지배할 때. 그러면은 통화 정책을 미국의 달러의 존재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행복할 때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미국이 뭐라 얘기하면은 다들 말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그렇죠?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많이 힘들어지면은 미국에서 뭐라 하면은 들어줄까요? 들을 수밖에 없겠죠. 왜?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 없으면은 국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IMF가 미국이고 미국이 IMF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대적인 IMF의 그런 이제 지배권을 갖다 보니까 비중에서. 또 우리나라도 IMF 때 그렇게 해서 IMF에서 이렇게 말한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 그 돈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재벌가 회장님들의 사업을 잘 하셔서 예, 어느 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예, 아주 건재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는 강달러가 우리한테 어떤 좀 과거하고 많이 예, 경제 체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강달러는 경기에는 아주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작정하고 달러를 강세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제 차원에서 보기도 하다만, 근데 미국 정부에서 차원 보면은 강달러가 미국 대해서 지금 외교 전쟁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그 전쟁보다 더욱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예, 참. 그래서 우리 지금 법안도 법안이지만 우리 많은 나라 우리 재벌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 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예, 각종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 때는 해외 공장을 짓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예, 체질도 있고 기술도 있고 펀더멘탈도 있고 예, 모든 것이 다 갖추다 보니까 경제 위기면은 자 이런 경우에 예, 체질이 되면은 예, 펀더멘탈이 되면은 뭐 경기가 위기일 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창조적 경제 그런 이제 창조적 경제를 더욱 추구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뭐 그 중국이라든가 기술 격차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더라도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것이 유리하죠. 일단 달러를 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 강달러 시기에 미국이 아니라 제3국의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배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단순하게 지금 유럽에다 공장 짓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비용이 훨씬 많이 오르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 이제 강달러로 인해 가지고 예, 늦은 밤에 저 사실은 오늘 방송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모레가 이제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죠. 예. 뭐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것이어서 이제는 시장은 거의 뭐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시장은 이미 그게 대해서 반영을 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금리 발표 나오더라도 시장에 크게 요동은 주지 않을 겁니다. 예. 이미 뭐 연준은 이런 거는 잘하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예. 계속 줄곧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신호를 계속 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발표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란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상한 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시장은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금리처럼 다 이렇게 예상된 것이 발표되면은 시장이 오히려 그렇게 충격을 크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도달하기 전부터 시장이 조금씩 계속 조정해 가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예. 근데 말이죠. 이게 내년까지도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 금융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달러 강세 경기가 어려우니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에서 달러가 강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맞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경제가 침체가 됐어요. 경기가 하강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달러는 더욱 강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예, 달러 강세가 경기 침체에서도 계속 강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면 강세일수록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힘들어지겠죠. 파산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올해 예, 그 금융 시나리오를 계속 제창하는 게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막 되게 예, 뭐 그러닝 하면서 예. 그 과거 2-3년 동안 예,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외화 보유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자체에서는 금리를 반드시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이제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입니다.
경제가 좀 어려워도 괜찮나. 예, 저는 사실은 지금 농산물이 더욱 걱정이에요. 예. 그 이전에도 예, IMF 시대 그때만 보면더라도 막 전 세계 난리 났죠. 예, 중동에서는 민주화 열풍이 불고 남미 쪽에서는 막 국민들이 막 예, 초유의 없는 사태들, 이집트에서는 대통령도 막 뒤집어 버렸죠. 올해는 남미가 좀 문제죠. 예,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그쪽으로 나라다 보면 물가가 지금 대기 사나우죠. 예.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한가 봐요. 큰 뭐 이렇게 무리한 소식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도 계속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또 더 상승한다면은 그런 나라들은 다 한계 공면까지 도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늦게라든가 일찍이라든가 IMF가 또 돈 빌릴 거예요. 빌릴 수밖에 없는 거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가 없어.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 그러니까 사람은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도라든가 뭐 국민 정서라든가 뭐 대통령 뒤집어서라도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겠죠. 유가라도 어느 정도 계속 좀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협조를 좀 해주는 태도를 해주면 너무 고마운데, 예, 뭐 석유 국가들도 자기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 타서, 예, 뭐 한마디 말로 앞으로는 달러가 지속 강세가 될 테고 경기 침체는 사실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주식 투자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희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다가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 이제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장 경제는 다시 회복되리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신 거예요. 자, 금리가 오르다가 이런 구간에서 금리가 정체돼가지고 하락하는 구간이 만약에 그런 기간이 들어온다면은 그건 딱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경우예요. 경기가 침체돼서 하강 공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뭔 말입니까? 경기가 침체라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 능력이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줄어졌다는 뜻이고, 그러면 경상수지가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그럼 GDP가 하락하는 것이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냥 하락하다가 예, 뭐 스태그플레이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는 완전히 이제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이제 경기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 하락, 뭐 부동산 시장 이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막 이제 예, 뭐 그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하락은 이제가 시작이라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경기 상승 기미가 아무도 기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더 지나가 봐야 예. 한 2024년 정도는 돼야 경기가 좀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예, 양상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가서 뭐 파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어려울 때는 공장을 짓고 뭐 공장 뭐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 3년씩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대충 24년, 25년 정도 되면 예,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제 4차 산업 경제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때 되면은 예, 또 정시가 다시 호황을 또 이루게 되어 있다고 그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안 소장 경험과 예, 그런 것을 토탈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예. 자, 그렇더라면 지금을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강달러. 며칠 전에 여러분 현대차에서 실적 발표한 거 보셨을 거예요.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예, 겉보기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달러로 결제하는 거예요. 달러로 결제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작년에 1달러가 1200원대 하고 지금 1달러 1400원대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재무제표가 해외에서 달러를 벌면은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강조해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환율 착시 효과예요. 환율 착시 효과. 어쨌든 뭐 미국에서 잘 팔리면은 예, 달러를 많이 버니까 불경기에도 우리한테도 당당히 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만약에 이 IRA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뭐 자국 제품에 예, 모두 그거 이제 법적인 그런 이제 감세해주고 막 이런 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은 글쎄 내년은 예, 뭐 정부끼리 어떻게 협상할지 모르겠다만 자동차 산업이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계속 지켜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건 한쪽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에 여러분 그
경제, 금융이랑 어떤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경기가 침체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모두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 말이죠.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효과를 역으로 고스란히 그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리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보여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앞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 지속될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거예요. 금리가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상당히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예. 뭐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금리를 올리면은 일단 먼저 뭐니 하러 제일 먼저 충격받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절대 못 오릅니다. 아직도 부동산 오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국내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통화량이 줄면은 당연히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도 이거는 100%예요, 100%.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은 이제가 막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싸게라도 빨리 팔았으면 하는, 제가 뭐 추천은 드리겠습니다. 본인 생각하도록 하시고, 최소 내년 1년 동안은 부동산의 시장이 뭐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통화량이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면 통화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부동산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부동산의 그런 사실은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전세가 다 똑같습니다. 예. 부동산은 버블이고, 버블은 항상 한 번 꺼지고 가줘야 그래 건전한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유리하니까. 뭐 통화량 때문에 무방비하게 코로나 기간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은 그냥 버블인 거죠. 아무튼 아직도 제가 요즘에 새로운 사무실을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좀 부동산 시세를 봤는데요. 아직도 많은 집주인들이 작년에 부동산 판매 가격 그대로 올려놨더라고요.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싸게 팔아서 살 사람 있으면 파는 게 좋아요. 내년 되면은 아예 안 팔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요. 가계 부채가.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이게 강달러가 계속 되면은 사람들이 못 버텨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소득이 줄면은, 그러면은 이제 개인 파산이 이제 생기는 거죠. 개인 파산. 혹은 제일 먼저가 은행 연체가 먼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모두 경제가 확,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당연히 아무튼 일본 얘기하면 좀 많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환율 버블이 생겨가지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 안 돼요. 일본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침체 길이 더욱 오히려 버블 때는 빨리 꺼지게 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더욱 건전한 상승 흐름이 되기 위해서 아주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2030, 40. 이거 부동산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머리 아프네요. 우리 정시에도 안 좋고 국민 경제에도 안 좋죠. 한분 정부에서 지혜로운 대안이 나오기를 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여기서 패하지 않도록. 그래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그 주식을 계속 투자하신다면은 안 소장 제안을 좀 들어보시고 국내 주식으로 좀 투자해서 용돈을 좀 만드는 전략을 좀 취해 보도록 뭐 정치가 다 폭락한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달러가 강세면은 달러 강세로 인한 수혜받는 업종 틈새를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련의 시장 변화가 이제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하락 구간에서는 거기 테마로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이 업종이 무조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거는 저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테마가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등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가 하락 구간에서는 강달러에서 수혜받는 업종이지만은 거기 시장에서
나는 이렇게 좋아진다고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강달러 구간에서는 경기가 하강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능력이 낮아지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달라집니다. 알뜰한 소비를 하려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외란다. 외출해서 이제 외식도 많이 줄어들겠고, 우리는 뭐 입는 거, 뭐 쓰는 거 이런 것은 이게 많이 그거 하더라도 줄일 수 없는 것이 있죠. 거기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예. 그래서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이런 부분 시장에서는 시장이 좋아져요. 오히려 음식 같은 거, 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 이런 거.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알뜰한 소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자주 해먹는 거, 조미식품 같은 거는 시장은 아주 좋죠. 예. 아직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제가 살짝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예? 매출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그게 바로 조미식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한 2분기 동안 달러 강세가 계속 되면 될수록 이 안에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해외 수출에서는 지금 뭐 잘 팔리는 상품들이 인기가 있겠고요. 예. 뭐 대표적인 지금 자동차고요. 장사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달러가 강세면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비중이 높아서 적자를 허덕이던 기업들이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지속되면은 영업이익이 다시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한번 참조하세요.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휠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고무, 천연 고무. 예. 요즘 천연 고무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천연 고무도 우리나라 영향 많죠. 천연 고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타이어에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일부 이제 운송 장비 부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장비 부품 중에서 고무로 부품 만든 거 지난번에 동일 고무 벨트 같은 그런 거 말씀드렸었죠. 예, 3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1,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저도 알아요. 예. 거기 천연 고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니까 위안화는 약세죠. 위안화가 약세면은 중국 경제도 수출은 좀씩 좋아. 수출은 그나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된대. 근데 중국 내수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있죠. 중국은 가능하죠. 대외에 완전 개방된 그런 경제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반대로 위안화의 그런 위력으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푸는 이런 전 세계의 경제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는 나쁘면 나쁠수록 정부에서는 돈을 더욱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들 모두 경제가 완전히 침체된 상태였어요. 근데 경제 망하지 않았어. 잘 버텨왔어. 왜서 그래요? 그렇죠. 정부가 돈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중국에서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시황 동향을 좀 잘 지켜보세요. 보시면서 중국에는 유동성이 지금 통화량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를 비롯한 유럽, 일본, 우리나라, 미국은 통화량이 다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증가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거기 중국은 일단 코로나 기간에 기타 나라보다 돈을 많이 안 풀었다는 점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한 30년 동안 호황기만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아주 침체 기간이 이제 들어선 거예요.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다만 거기 대안은 없죠. 대안은 없죠. 오히려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다 보니까 부동산을 하락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당 1당 체제를 이제 위주로 돌아가니까 만약에 서방 국가처럼 2당 체제라면은 니 안 되면 내 하고 내 안 되면 니 하고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예, 경제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중국은 아니죠. 예. 경제가 나빠지면 무조건 공산당 탓하겠죠. 자,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인 침체기나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예, 폭망했겠죠. 근데 중국이니까 가능합니다. 예, 내수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니까 예, 조금씩 조정하면서도 예, 크게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예, 중앙 정부에서 계속 중간에서 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 회복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예, 뭐 시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텐데 그래도 뭐 중국에도 핵심 도시들 있잖아요. 북경, 상해, 심천 이런 것은 예. 똑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부동산 다 폭락하다가 강남은 떨어지되 많이 안 떨어지자는 그런 거예요. 회복될 때는 또 빠른 회복도 이루어지고 예. 그런 핵심 지역에는 수요가 그만큼 창출하기 때문에 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시장이 따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쯤에 진짜 완전히 부동산이 폭락하면은 오히려 강남 가서 집 사는 게 나아요. 예. 제가 몇십 년은 시장을 바라봤다만 거기 참 예. 만약에 예, 돈이 충족하시다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적으로 식품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나신지 모르겠어요. 안 소장 페이스북 자주 보시죠? 요즘에 저도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예? 예. 그 뭐 여러분 참조하려고 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께 뭐 그 뭐지 이것을 뭐 예. 아무튼 이런 내용을 상대로 해가지고 종목에 투자 기업 찾는 것은 예, 뭐 과거에는 저는 올리지 않는데 요즘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좀 보시라고. 다들 많이 힘들. 근데 여러분 안소장 종목들 보면은 저는 뭐 많이 수익 났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걸로 시장 평균 수익보다 높죠. 예, 물론 안 오른 종목도 있고 약간 하락한 종목도 있긴 하는데 뭐 저는 어느 특정 종목을 딱 콕 집어서 여러분께 얘기를 못합니다. 우연히 저도 이렇게 수많은 회원들 모시고 있고 하니까 뭐 직접 다 이렇게 해드리면은 예 거기 좀 그게 있죠. 예 아무튼 그 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을 이제 같이 예 종합해서 본인이 본인 생각대로 이렇게 본인 생각하고 같이 그거 해서 예 좀 대응하면은 예 되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통화 강세는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었고 금리는 올린 지 지금 1년 가까이 됐죠. 예,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안 좋은데 금리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 보시면 매출 증가율이 더욱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영업이익도 막 60%, 17% 이게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그냥 율이 아니라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한번 증가했는데 더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당한 수치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시해 가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기업이냐면은 이게 조미식품이에요. 우리나라 조미식품 상장하고 있는 건 중소기업 딱 하나잖아요. 하나인가? 더 있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참조하세요. 이런 기업은 좀 사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배당은 많이 안 줘서 뭐 어떻게 뭐 많이 사라고 그런 얘기는 좀 하기는 좀 뭐하고 예. 근데 어쨌든 그 달러가 강세면은 사람들이 알뜰한 소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것은 사람들의 소비는 당연히 줄겠죠. 근데 먹는 것은 줄 수 없죠. 예.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먹는 시간이 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미식품에 예. 그리고 이게 또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 라면을 많이 사 먹는 것처럼 이거 라면도 수혜주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은 아직도 그러니까 단가가 한 두 번 이상 하더라도 아직도 그 농산품 가격이 밀이나 가격이 아주 상당히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또 그 뭡니까 라면 기업들이 크게 수익을 못 창출한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는 앞으로 지속될 테고 그러면은 그 이제 국제 밀 가격이라든가 예 그런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다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식품 가격이라는 거는 한번 올리면 안 떨어져요.
원가가 계속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한 원가가 계속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 라면은 오히려 지금 뭐 지금 수치는 좀 그렇다만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모니터링 딱 두었다가 시장 동향이 이쪽으로 가주면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달러면서 경기 침체 때 수혜받는 업종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경기 침체일수록 더욱 수혜받는 정책적 지원을 받는 업종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제 좋아지는데 주가 무조건 오른다 그런 덩대는 아니에요. 관심 종목을 두었다가 예, 시장의 동향을 좀 지켜보가면서 예, 투자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안 소장이 좋대 하면서 무턱대고 뭐 설명드려가지고 또 가서 탑성 물지 말고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계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것은 뭐 변수니까. 예, 우리나라 보면 MSC라는 기업이 있어요. 생소하죠? 예. 아마 보통 사람들, 보통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전업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미 관련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죠? 이 기업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예. 일본으로도 또 수출을 많이 합니다. 자, 조미 식품의 전체 매출이 45%, 수산 제품이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주요하게 이런 분야. 자, 2021년에 주당 순이익이 870원 나왔고요. 예, 올해 반기가 545원 나왔습니다. 주당 순자산 7,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3%예요. 13.4%. 예. 부채 55, 유동성 26. 그러니까 통장 유동성이 한 30%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뭐로 평가받냐면은 요즘에 상가 잘 가는 거 있잖아요. 품절주. 그로 평가받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평가하기 나름이죠. 예. 그러니까 유동성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시장이 테마를 제대로 타면은 주가가 오히려 더 잘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예. 이게 뭐 꼭 품절주라 해서 뭐 공략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예. 시장 동향을 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강달러에서 예, 이런 조미식품 관련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이에요. 증가합니다. 예. 자, 그래서 좋죠. 나쁠 건 없어요. 회사가. 자, 여러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MSC 안 소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 카메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녹화를 해둘 테니까 여러분 차후에 예, 녹화 방송도 한번 참조하시고. 요즘에 시장이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것저것 자료 준비하는 것도 많고 요즘 정신이 없어요. 예.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예, 시장 대한 정보를 빨리 수집을 해서 빨리 판단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지금 예, 산업 전환 주기에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침체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식이란 게는 근데 언연히 기업 투자를 잘 해야 되죠. 예. 기업만 잘 선택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기업을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마 몇 년 동안 고생하실 겁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주식시장 하락은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통화 정책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요. 아마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적자로 돌아설 거예요. 예. 그렇게 돌아서면은 이제 시장이 그게 이제 경제 모멘텀 상실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투기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 주가가 폭락한다면은 아마 내년쯤에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한 2분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예.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시키면은 그게 바로 시장에 반영되지가 않아요. 뭐 한 몇 분기 이후에 뭐 2, 3분기 예. 그 후로 이제 그게 나란히 이제 경영 상황이 실물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업 실적도 뭐 그 분기마다 발표하잖아요. 월마다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 피덱스의 CIO인가 예 며칠 전에 경기 너무 나쁘다고 예. 예. 자기 기업 경기 나쁘다고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무튼 예. 미국 그런 거는 좋아요. 예.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예. 예, MSC 지금 자 성장률보도 이렇게 증가하고 그렇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매출 영업이익 그 조미식품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9.3%, 9.7%. 예. 2019년은 좀 안 좋았어요. 예. 2020년에는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22년 또 다시 상승. 지금 13%예요. 경기 안 좋은데 더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기업의 가치하고 가격은 따로 논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는데 성장하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져. 그러면 너무나 나이스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 무조건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꼭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충분히 많이 하락하면 좀 사두시도 좋고. 예.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은 강달러의 수혜주를 찾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그게 언젠가는 저도 모릅니다.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보시라는 거. 뭐 말할 거 없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좋고, 식품 중에서 올해 또 어디가 좋냐면은, 수산물이 좋아요. 수산물이. 왜 저거냐고요? 일본 때문에. 왜? 자, 이겁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약 대기 수상해요. 금리를 전혀 안 올리고 있죠. 통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적자가 투성이에요. 그래서 내수 경제 살리면서 부동산이 우리나라처럼 만만치 않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일본은 국민들을 지금 아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수출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입이 더욱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예상하고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상당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회를 잘 먹는 거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회를 그러니까 그 이제 원양어선 타고 가면 원양어선에다 기름을 담아야 되잖아요. 좌우 통화가 너무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배가 밖에서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잡는 참치를 이렇게 가져오는 전체 비용하고 우리나라가 가져오는 비용 그거 다르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일본보다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산물이 요즘 좋아요.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본 통계 보니까 그냥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점. 일본 경제가 무지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우리한테는 좋죠. 우리한테 뭐가 좋아요? 여행하기가 좋죠. 환율이 싸니까. 그렇죠? 예. 나중에 경기가 다시 돌아가지고 리오프닝 시작하면은 여행주들이 갈 텐데, 그때 아마 안 소장 생각에는 일본을 여행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 30년 만에 처음으로 140까지 올라갔어요. 예. 우리는 너무 좋죠. 예, 여행하기는. 근데 환율이 싸지면은 일본 제품이 해외 제품이 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경쟁력을 붙으면서 수출을 호황을 이루어야 되는 게 이게 정당한 순서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일본이 수출이 줄고 있어 지금 오히려 환율이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립 관계가 안 형성된 거예요. 오히려 원자재 수요가 더욱 일본도 가공해서 해외 수출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국에서 원자재 수요가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싸지면은 오히려 거기 자국 산업이 더 피해를 주는 양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이래요. 근데 또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일본에는 20년 동안 소득이 안 올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일본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러니까 연봉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너무나 처참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통화가 국제 통화고 그리고 금리가 아주 저금리로 국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물가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하면 물가 충격을 상당히 크게 주죠.
예. 여러분 며칠 TV 봤는지 몰라요. 어떤 아주머니가 예. 과자가 100엔에서 103엔으로 올랐는데 안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안 오르다가 20년 100엔 받다가 갑자기 103엔 돌라 하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 물가 상승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소득이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면은 좀 이건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대폭 올려가지고 예, 이제 일본 사람들 소득을 한번 어떻게 예, 한번 촉발시켜 볼까 하는 그런 일본 은행, 일본 금융회의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소득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금리 오르면은 예, 또 다시 경제가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어느 정도 올려줘놓고 경제를 회복시키면은 예, 점차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예. 근데 그게 기간 도달할 때까지 한 2, 3년은 억수로 국민들이 고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이제 텀을 타서 우리가 중간에서 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런 음식주들 앞으로 일본에 수출 잘 되니까. 그리고 뭘 보면 되냐면요. 그리고 그 해산물 보시면 돼요. 그 해산물 왜서 봐야 되는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일본의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해물이라든가 또 김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되게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출을 그게 왜 그러냐면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료로 많이 사용한대요. 예. 지금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강달러에 또 수혜주는 사저시 푸드. 예, 이 사저그룹이 해산물 관련해서 수출하는 그 사저그룹의 식품 회사죠. 예. 사저시 예, 아주 좋죠. 예, 좋아요. 자, 제목 비율을 한번 봅시다. 매출은 좀 하락하다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아졌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엔화가 일본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동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거예요. 식품이 잘 팔리니까 그런 거죠. 수익성 지표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죠. 응? 코로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7%, 9%, 13%. 상당하네요. 음식 영업이익률도 증가하죠. 2%, 5%, 8%씩.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달러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품주들 보시면 됩니다. MSC 사저식푸드가 더욱 좋겠네요. 예. 이거는 5,500원 이하면은 너무나 싸도 너무 싼 건데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아무튼 예. 근데 꼭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계속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 그 시장 경제에 맞는 예, 업종이나 기업에다 투자해야만이 예, 뭐 돈을 얼마 번다고 얘기는 못 하겠다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 예, 상장 확률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이 13,000원이죠. 예, 저는 지금 5,500원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실 때도 이게 지금 기간 조정이죠. 예, 가격 조정 거치고 나서 그렇죠. 정시가 폭락하더라도 여기는 크게 영향 안 줄 것 같네요. 예, 안소자 경험대로 기술적 분석 봤을 때는 한번 잘 보세요. 너무나 좋죠. 예, 사도시 푸드하고 똑같은 사람 동원수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재무제표는 예, 안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고 경기가 안 좋다 해서 모든 것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걸 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년에는 4%인데 올해는 예, 6%까지 올라왔죠. 5%, 6%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런 역동적인 지금 경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시장에 뭐 다 빨간 분만 좋아하니까 이런 것은 안 보이죠. 예, 보통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전업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을 먼저 투자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안소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이렇게 수익 난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중장기로 이렇게 천천히 돈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안소장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회원들이 예, 매달마다 고액의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하다가 일본하고 똑같아요. 예, 시장 동향이 이제 돌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할 거예요. 근데 알고 하는가 모르고 하는가 제가 계속 그랬었죠. 나중에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이크로 LED 올레도스에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불경기에서도 이만큼 올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전의 그런 그 앞으로 생산 추이하고 변화를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 여러분 나무가 잘 보세요. 이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가 제가 지난번에 도표했는데 10,000원 이내라고 했었죠. 그렇죠? 저 절대 여러분 30%라고 이게 추천한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아무튼 구체적인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더러 이 기업의 2, 3년 후에 주가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저는 10만 원 이상 보고 있어요. 10만 원 이상. 지금 12,000원이죠. 12,000원, 11,000원. 물론 경기 침체가 들어와서 이게 뭐 10,000원 이하, 8,000원, 5,000원 훅 떨어지면은 그거는 뭐 너무나 고맙죠. 고마운 거예요. 이 기업은 지금 하는 기술들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져도 크게 놀리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인정한 기업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오케이. 지금 12,000~13,000원에서 샀는데 8,000원까지 떨어져서 손절. 예. 그럴 생각이시면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 예. 기업 너무나 좋아요. 예. 너무나 좋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투자해 볼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예. 시스템 반도체인데 자 이게 분야는 예, 유로 회원들만 하는 것이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강달러로 인해서 이렇게 식품주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에너지주도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예. 이게 뭐 올 겨울에는 에너지가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진짜 많은 이하를 제시했었습니다. 예. 이 안에는 해외 운송업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역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은 환율의 그런 예,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워낙 예, 자원 수요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수송비가 증가한 그러니까 그 해물 운송 중에서 야네는 주요하게 천연가스 같은 거, 예, 가스만 주로 위주로 운송하는 전문 그런 해운업을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자, 경기 불참이나 원자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현대코퍼레이션, 예, 이런 것도 좀 잘 보세요. 특히 요즘에는 그 포스코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그 현대 비엔지 스틸도 예, 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공장이 멈췄어요. 예. 자, 이게 멈춘 공장들 보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하고 그리고 현대 비엔지 스틸 뭐 주로 만듭니까? 스테인리스 강판을 주로 만드는 거예요. 현대에다 공급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스테인리스 강관이 좀 그거 될 것 같아요. 예. 좀 참조하시기를. 오늘 주가에서도 반영했죠. 아마 내일도 한번 크게 움직일 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뭐 빨간불 축축 치고 가는 거는 여러분 다 아니까 예, 뭐 그걸 추천하면은 재미없죠. 예. 만약 스테인리스 강관을 좀 투자하시겠다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매출이 상당히 치고 가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UST라는 중소기업이 하나 있어요. 예. 아무튼 예. 환기 종목이라고? 이건 일단 한번 보류해 봅시다. 예.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예. 아무튼 주저주는 황금 ST입니다. 예? 저도 옛날에 이 기업이 너무 좋은데 주가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너무나 좋고 잘 성장하는 건 기업이 주가가 안 가요. 예. 기업이 성장하는 데서 주가 무조건 가는 등식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기업이 나빠다가 좋아지면은 그때 주가가 더욱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한번 보세요. 예? 내일도 좀 크게 움직일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아무튼 달러 강세 때는 달러로 예, 해외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렇게 수출 잘 되는 거 예, 그런 게 달러 강세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자동차 부품도 있죠. 예. 자, 자동차 부품에서도 중동 건설 수혜주고 그 또 동일 고무 배터네요. 한번 잘 보세요. 예. 그 뭐 주가 안 간다고 해서 아무튼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하나라도 쌀 때 사람이 관심이 없을 때 투자하는 것이 안소장의 투자 철칙이에요.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투자 성공하시려면은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배짱 없이는 절대 하락장에서 수익 낸다는 거는 그는 그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에너지 수요가 많을 테니까 태양광 좀 가긴 갔어요. 풍력하고. 근데 저는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분야는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수출 더 많이 해요. 예, 예, 태양광 중에서는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벌써 지났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겁니다. 달러 강세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이지만은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금리 하락한다는 것은 뭐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기가 더욱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리를 내린다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구간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내년에 하락 시기가 나오면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든 하든 달러 강세는 상당 기간은 지속될 거예요. 지속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 수지가 좋아질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빚이 많은 기업들은 엄청 힘들겠죠.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올해는 투자하더라도 기업의 중소기업이라도 그 이제 재산 가치라든가 그것을 이런 추운 겨울에도 잘 이렇게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지표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달러가 이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예, 채권 이자가 많이 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의 단기적인 유동성 한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이 아무튼 안 좋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기업 재무제표 좀 잘 보고 하시라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달러 기간은 지속될 테니까 이런 음식료주가 아주 좋아요. 예, 좋아요. 만약에 자금이 진짜 넉넉하신 분이시라면은 일부만 먼저 매집해 두고 시장 관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앞으로 경기 계속 안 좋아질 테고 어차피 앞으로 달러는 계속 강세일 테고 언제 가도 갈 거예요. 안조장 예상이 안 틀렸으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받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집에서 하면 할수록 이런 기업들 매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이런 특정 경제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오히려 수산물을 도와준 거예요. 경쟁력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수요 구조로 변한 것이고요. 매번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올해는 좀 이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러 강세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또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뭐 다음에 목요일 방송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안 소장은 그렇습니다. 매번마다 얘기하지만은 주식 투자 경험 없으시면은 절대 주식시장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변동 시장이 너무 강합니다. 예, 뭐 안 그래도 경제가 너무 힘든데, 근데 힘들 때 주식하면은 더욱 힘들어져요. 100%예요. 예,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고자 하는 생각 있으시면은 지금은 주식으로 돈 벌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난 돈 좀 있어. 예, 돈 좀 있는데, 주식으로, 뭐 좀 해보고 싶어. 예, 자금 상황이 넉넉하시고, 여유 자금이시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겠다 하면은 무조건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무조건. 선택 여유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날부터 무조건 예, 통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테니까 본인 관리는 절대 될 사람들이 아주 적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100% 예, 수익 낸다는 장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예, 이게 수십만, 수백만 투자자들 중에서 그 중에 제일 예, 그래도 예, 상위권 수익을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계속 컨트롤 해주면 훨씬 나을 거예요. 자, 주식을 놨다는 게 무조건 수익 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 뭐 적자가 마이너스 50%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0%. 그럼 뭐 잘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다는 뜻이지 뭐 절대적으로 수익 내준다 그런 장담은 없습니다. 조정 기간에는 하락하는 게 더욱 정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런 와중에 또 수익 좀 내줄 수 있는 구조 종목들이 있으니까 안소장 관리 받으면은 네, 불행하게도 행운 있게 수익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본인이 하면은 뭐 그거는 뭐 크게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 한 게 가장 좋아요. 하셨죠? 네. 꼭 하신다면은 회원을 꼭 받으시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방송에 또 추가적으로 예, 달러 강세에 관련해서 예, 투자 유망 기업을 투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방송 시청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